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대리인 김해대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안전팀장 서재만 부장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큰 자리에 사례 발표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접하게 되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저희 현장의 고민과 개선 과정을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분석을 통한 위험성 평가 수준 제고 사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진행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개요하고 공사 진행 현황,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현상 파악을 위한 대내외 문제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장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명은 김해대동 첨단산업단지 A44블록 물류센터 신축사업 공사이며 창고시설입니다. 냉동창고와 상업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 면적은 8,100평, 연면적은 한 28,000여 평, 규모는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4년 3월부터 26년 2월 초까지 23개월 진행되며 현재 20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은 부가세 별도 1,270여 원 정도 되고 공정률은 현재 9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위치는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 공정률이 약 92%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연속 사진으로 공정 이해를 위해서 공사 진행 현황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구조물 기초 설치를 위해서 토목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기초 설치 후에 오른편에 램프동 기초 후 램프동부터 그 창구동까지 크레인을 이용한 PC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조 설치 후에 외부 판넬 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창고동 내부 방역 우레탄 폼칠, 조경, 부대 토목 작업 및 기타 전기 설비 쪽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인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저희 주식회사 대리인의 사업 영역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사업 영역이 석유화학 제품 트레이딩, 특수 플라스틱, 또 탱크 컨테이너, 투자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고 이 중에 하나가 건설 정보 사업에서 저희와 같이 물류센터 그리고 고급주택 등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편에 전사와 현장에 경영방침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협착, 추락, 화재 사고 예방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조직은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총 3명이 선임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수행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요인들에 대해서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외적인 문제 요인으로는 2000년 이후에 발생한 물류센터 주요 사고를 참고하였습니다.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였고 구조물 및 가시설 등의 붕괴 추락으로 추락순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주요 3대 사고로 각 사고들의 주요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근본적인 예방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내 문제 요인으로 저희의 객관적인 취약점을 좀 분석해 봤는데 첫 번째, 물류센터 수행 경험이 부족한 문제. 두 번째, 규정 절차 지침 등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체계가 부족한 문제. 마지막으로 레슨룸과 같은 고유한 운영 노하우 부족 문제로 압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취약점들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보완해가는 것이 저희의 또 숙제였습니다.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대외위는 설계 자재, 구조를 변경하는 기술적 대책을 좀 적용해 보았고 대내위는 동종 타사의 우수모범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본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대외 요인 개선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자재 변경 사례인데요. 물류센터의 화재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불연 성능 이상의 내외부 판넬 및 우레탄 폼칠 자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자재 변경에 따른 원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예상되었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결정하였고 현행 소방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준불연 자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화재 예방 관련 사례입니다. 건물 외부 마감재인 판넬을 보조하는 하재 철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크용조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용접 작업 대신 비용접 방식인 파스너 볼팅 방식으로 변경해서 불티비산 자체를 최소화한 설계 변경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보시는 게 램프동의 구조물인데 지난 2020년 12월 평택의 노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설치된 램프동의 PC보가 전도되면서 그 위에 거치된 데크 플레이트가 탈락되어 그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다수의 근로자가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미를 고려한 휘어진 형태의 PC 곡선도를 적용해서 편심이 발생해갖고 그게 전도됐던 사례인데 저희는 우측 그림과 같이 직선 형태의 PC보로 전체를 변경해서 편심을 제거한 설계 구조 변경 사례입니다. 다음은 외주 제작되는 자재 변경 사례로 저희 현장은 한 개의 층고가 약 10m 정도로 높기 때문에 골조의 PC 부재 설치 전후로 병행되거나 후행되는 안전시설 설치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안전시설 설치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 순서 3번, 5번 단계에서 설치될 안전난간대의 삽입용 소켓, 또 시공 순서 4번 단계에서 설치될 추락방지망의 설치 고정용 볼트 삽입 등을 자재 발주 단계에서 PC 제작 조건에 반영해서 안전시설 설치 해체 시 그 난이도와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크게 낮출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대응 개선 사례 마지막으로 설계 구조 변경을 통해 코어 가시설 설치를 최소화했던 사례입니다. 물류센터의 주요 골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 부재 조립의 건식 공법이지만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코어는 철근 거푸집 공법으로 비계 시설 등의 다량의 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시설에서 추락 및 낙하물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또 이 가시설의 장시간 조치 및 야적으로 인해서 통행 동선, 정리 정돈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또 세 번째 빈번한 설치 해체로 인해서 작업 관리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이 가시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코어에 깽폼 및 ACS 폼을 적용하고 PC 구조체와 코어를 물류센터 최초로 신축 이용으로 일체화함으로써 그 위험을 좀 최소화시켰던 설계 구조 변경 사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내 문제요인 개선 사례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 운영 중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위험 요인을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 이 위험 요인을 누락해서 일부 작업이 위험성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다가 작업별로 진행 절차를 정확히 분류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에 기인했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의 운영자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성 평가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위험성 평가 내용과 각 장비 작업들, 위험 작업들에 대한 위험 작업 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 또 2주간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업장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는 2주간과 1일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이 주기별 위험성 평가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 또 위험성 평가 이행 확인이 미흡한 점이 크게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좀 두드러졌는데 각각 위험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작업을 통제하고 또 주기별 위험성 평가 간 연계성 확인하는 데 관리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별 이행 점검 아레나를 부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 평가 운영 주최자에게 위험성 평가 운영상 문제점인 누락되는 위험 요인 여부 검토 방법과 또 위해 위험 요인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주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 사이클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협력사가 근로자가 참여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먼저 좀 실시하고요. 전체 위험성 평가 협의체를 2주 단위로 실시하고 1일 단위 위험성 평가 검토와 실시를 좀 하고 있고 그것을 매일 아침 근로자들한테 교육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험성 평가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근로자 참여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관리자 시각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 관점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한 행사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근로자들 자신이 중심이 된 위험성 평가로 책임감의 기회와 바람직한 어떤 안전문화 조성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참여 안전활동으로는 저희들이 상시에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입니다. 근로자 작업 중지 요청뿐만이 아니고 위험상황 공유, 불편 애로사항,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전 교육 강화 목적으로 TBM 리더를 통한 작업전 안전교육입니다. 그동안 관리자의 주입식 전달식 교육에서 근로자들 스스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TBM 리더를 선정하고 그 TBM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스몰 토크를 통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연대감과 긍정 심리로 근로자들의 안전 DNA를 갖게 하는 계기를 좀 마련해주는 그런 작업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화재사고 특별관리 방안이라든지 또 외부 스페셜리스트를 통한 안전보건 컨설팅, 또 외부 장비 점검들을 현장에서 수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장비 작업에 신호 유도원들의 사고가 특별히 좀 많아서 신호 유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교육이라든지 이를 일일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전 분석을 통한 위험성 평가 수준 제고 사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